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재산 형성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들은 무슨 돈으로 유학 보냈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재단이 뭐 엄마가 이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위스의 학교는 이쪽 한국에 있는 재단이 아니고 그 재단에서 고른다네요 학생을.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다시 실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수요일 날 방송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인영 장관 아들은 현역 입대를 희망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체 검사에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강직성 척추염 2014년 4월 신체 검사에서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또 가고 싶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역 복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다시 신체 검사 받았는데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저쪽 애들은 그런 거잖아요. 카트를 모는 걸 가지고 마치 그 카레이싱 하는 것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허리를 저렇게 쓰면서 가능하냐 이런 건데 저는 이 점은 진짜 억울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회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당시에 키가 182였는데 몸무게가 39kg 그랬어요. 그걸로 군대를 안 갔다고. 그때부터 이제 이 정치인들 자녀나 본인의 병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된 것이 그때예요.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말쯤이죠. 그 후로 정치인들은 최소한 자기 자식들 병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영 장관 아들도 군대를 가고 싶어서 재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체 검사 결과가 이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병역 면제를 많이 하고 그게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가 허리 디스크 이렇게 일반인들이 MRI 사진 찍으면 무슨 이상 부위가 딱 보일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MRI 사진 보면 정말 의사로 웬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허리 디스크가 있는 MRI하고 그렇지 않은 MRI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고 해서 면제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디스크가 아니고 이런 강직성 척추염, 안킬로싱 스폰딜라이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신질환이에요. 면역성 질환이고 그냥 허리가 말 그대로 강직이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허리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눌리니까 저리고 아프고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그냥 척추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굳어지고 이거는 허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 포도막염도 생기고 심장질환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흉추가 굳어져 버리니까 숨을 못 쉬어요. 가슴이 안 움직이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병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해주면 외견상 봤을 땐 별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정상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MRI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요.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금방 알아요. 이거는 정말 만약에 뭐 박원순 시장님 아들처럼 뭐 막 MRI를 찍었더니 뭐가 바뀌었네 어쩌네 막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끌기도 힘든 질환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거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아서 면제 받은 게 맞다면 이건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될 겁니다. 네. 2016년 3월 17일 후보자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 복무 변경 신청서에는 2014년 4월에 내려진 군 면제 판정에 대한 변경 처분을 요구하면서 현역 희망 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글귀가 자필로 쓰여 있다. 미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군대를 못 가는 상황인데 가고 싶다고 재금을 더 받아요. 내가 말했잖아. 이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놓고 군대를 안 가려고 뭔가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 지금 저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딱 수준이 그런 놈들이에요. 이회창 아들 같은 놈들이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황교안 같은 놈이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 키가 180이 가까운 사람이 몸무게가 39kg야. 볼매 임진보다 더 가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네 기준은 그래요. 유학을 보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건데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다들 뭐 영국이나 캐나다로 갔잖아요. 캐나다, 미국 가면은 솔직히 학비가 많이 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 1년이면 뭐 최소 학비가 4천만 원에 사회부 가지면 1억이 넘어가는데 분명히 이인영이라는 원내대표도 아들도 그랬을 거라 단정을 진 거예요, 그냥. 진 거고 이렇게 하면 걸리겠다 했는데 이런 민낯까지 나오니까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왜 민주당은 이런 것만 이래라고 지금 또 배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나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30개월 빵빵하게 채우고 나온 사람으로서 군대는 모병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아. 네, 모병제로 가야죠. 그래서 이게 전문 영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무슨 남녀 성차별 논란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온 거로 충성심을 뭐 경쟁해야 되는 이것도 난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갔다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36개월 동안 욕창과 싸우던 사람으로서 모병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복원이었나? 뭐였어? 공중복원이요. 공중복원이 36개월? 네. 개고생했구나. 어디서 했는데? 싸움? 완도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저만 18개월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18개월도 훌륭한 거예요. 그럼요. 일기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볼면 임지 아무 말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다 같이 안 갔다 와야 정상적인 거지. 근데 요즘에요. 군대 가서요. 말뚝 박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직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진짜 경쟁을 뚫고 나가 사사가 되는 거가 하늘의 별 따기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출범 D-Day였어요. 7월 15일이. 법상으로. 7월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법에 못을 박았다. 미래통합당이 우리는 찬성한 적 없다고 어그로를 끕니다. 헌재까지 갔어요, 지금. 위헌소송까지 갔어요. 이래도 됩니까? 충분히 예상했던 반대.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년 7월 달이면 공수처 생긴다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7월이 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방법이 이런 식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16일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면서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했죠. 그게 우리나라의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국회 개원식이 가장 늦은 기록이에요. 최고로 늦게 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6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7월 15일이 공수처 설치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날짜였기 때문에 이 날짜만 넘겨서 개원을 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꼼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말 사람답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두껍을 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 있죠. 국회 개원 자체를 안 함으로써 공수처 설치를 막는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얘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한 것들입니다, 진짜.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인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방심을 하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저 공수처가 지금 정부 과천청사 5동에 지금 네. 사무실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사람들로 어떻게 언제쯤 채울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을 했던 바이나 굉장히 분노스럽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수처가 세워짐으로써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용도인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아까 말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인 것도 맞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치 세력의 수장이라고 하면요. 이런 건 당연히 같이 이왕 법이 만들어진 이상 좋은 쪽으로 쓰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는 구조까지 와 있잖아요. 최소한 저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최대한 중립적인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세워질 건데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된 법을 나는 찬성한 적 없다고 헌재로 다 보낼 거면 앞으로의 모든 법은 다 그렇게 하시죠. 앞으로의 모든 통과된 180석에 의해서 통과된 모든 법은 다 그렇게 해요. 무조건 해. 우리는 찬성한 적 없다. 헌재. 이 모질이들은 법을 만드는.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헌재를 없애는 법을 만들면 되나?
그냥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가면 되겠네요. 우리는 법을 만들고 쟤들은 헌재 소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되겠네요. 아무튼 진짜 이상한 나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요 울산 경찰이 이제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 수사했던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사실은 검사위에서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예. 네. 무려 30억 원어치.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비리가 있는 구조라고 보고 불법이었으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끼어들면서 이제 그게 수사를 못하게 된 사건 때문에 또 수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검사 일종의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못 찾도록 방해한 게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고래고기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신기하게 봐야 되는 게 고래고기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끌려 들어오는 그리고 자연사한 고래 외에는 이렇게 식용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오다 죽은 거 말고 안 되는 예.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먹고 싶으면 생깁니다. 희한하게 고래축제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딱딱 고래고기가 들어와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래들이 이 전 세계 고래들이 울산 고래고기 축제 시기에 맞춰서 우리 한반도로 몰려와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리가 있겠네. 고래는 연결이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연결고리를 보호해주는 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런 어둠의 연결고리가 보호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망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입하고 거기에 이제 동료였던 검사가 개입하고 이러면서 30억짜리를 그냥 무단으로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이런 건데 정황은 충분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세워지진 않았지만 사무실만 덩그러니 있지만 이런 건 공수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비리가 많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은 20대인데 검사가 되잖아요. 영감님. 그래서 그게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검사가 된 놈들은 아직도 상당 부분 그런 커넥션들을 유지할 겁니다. 식사도 제공받고 골프도 제공받고 룸사롱도 제공받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리 구조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심해. 그런 놈들이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 경찰이 아무리 이 사람이 검사가 비리가 있고 무슨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받았을 것 같아도 그걸 수사해야 되는 그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게 검찰이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 검찰이 된 수사는 누가 하느냐. 이제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공수처가 세워지면 단순하게 뭐 미래통합당 또는 뭐 대통령 주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같은 데 내려가면 아까 말한 그 검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수사 당했다는 의사처럼 그 검사는 누가 수사해야 돼요. 검찰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 간단히 말해서 한동훈이 걸려있는 이동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공수처가 생기면 그건 바로 공수처로 가는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바는 조국 장관 관련한 윤석열의 그 과잉 수사는 나는 공수처 수사감이라고 봐요. 왜? 무슨 이유로 거기에 100회에 가까운 압색을 했는지 그 결과물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논란거리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이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이건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게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 국회의원 또 방해를 하겠지. 국민들이 찬성을 해줘야죠. 공수처가 생겨야 된다고. 니들 뭐 하냐고. 지금은 민주당의 180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첨예한 문제들은요. 국민들이 여론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시장 관련 꺼내가지고 여론 만들려고 저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에이씨.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